정보조달협의회를 3년 동안 운영을 해와면서 느끼고 또 습득한 노하우를 저희 회원뿐만 아니라 시카고 동포 사회에 같이 나누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수배받은 한인정보조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남수입니다. 제가 세미나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끝 순서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협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신다 그래갖고 일단 협회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3년 전에 저희가 창설이 됐고요. 현재 21개사가 매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은 정보 조달을 1차 목적으로 하고 있고 2차는 한국의 중소업체들 미국에 진출할 때 저희가 매치메이킹 저희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차 목적은 저희가 업종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데 특정 프로젝트에서 혼자 하기가 너무 벅찰 경우 협회 내에 회원들끼리 컨소시엄을 하는 그런 크게 1차, 2차, 3차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매월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는 사실은 저희 협회의 신입 회원들을 위한 세미나였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총영사관의 김경환 영사님하고 점심을 하다가 저희가 올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좋은 거를 한번 동포사에 같이 나눌 수 없냐 라는 제안을 하셔갖고 저희 회원들은 연에 300불 협의를 내고 매월 모이려면 한 3시간, 한 4시간 투자하죠.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3년 동안 공부하고 경험한 거를 나누는 자리를 이게 아무런 노력도 없는 저희 같은 동포지만 분들한테 나눠준다는 게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갖고 저희 원래 모임 때 저희가 저희 회원들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이라도 반대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끼리만 하겠습니다. 모든 저희 회원분들이 적극 찬성을 해주셔갖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같이 공동 주체로 물적, 심적 지원을 해주신 총영사관 또 총영사님 우리 김기관 영사님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같이 공동 주체로 이제 동참해주신 무역협회, 인케, 그다음에 후원해주신 여러 단체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보 조달이 무엇이냐부터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조달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정부에서 국민한테 받은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것을 정보 조달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재화와 용역을 정부에 판매하는 것을 정보 조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한국에 당연히 조달청이 있죠. 한국에 정보 조달이 있다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보 조달은 기본적으로 무한 경쟁 체제입니다. 쉽게 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장 싸게, 가장 경제적으로 구매하는 정책. 미국의 정보 조달 정책은 거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 조달 정책에서는 미국 연방정부법에 의하면 socially and 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 저희가 한국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 사회적 또는 그리고 경제적 약자 그룹에도 정보 조달의 혜택을 줘서 대기업만 살아남는 게 아니다. 무한 경쟁 체제에서 대기업만 살아남는 체제가 아닌 리미티드 컴피티션, 그러니까 별도 고루를 만들어서 소수민족 또는 중소기업도
정보 조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얘기해서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갈라놓습니다. 미국 정부 조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정보 조달이라는 말을 어색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한국에서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 대부분 정보 조달해서 다 독점을 하죠. 연매출 뭐 3억, 5억, 10억짜리 회사든 정보 조달에 낄 수가 없죠. 왜? 대기업하고 경쟁하려면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원가 구조로서는 대기업이 이길 수가 없겠죠. 한국에서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러한 미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우대제도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어떠한 우대제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가 그 중점적인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 조달에서 그 규모를 좀 보면 사실 여기 앉은 대부분 사람들은 규모에는 큰 관심이 없겠지만 한번 우리가 그래서 통계를 짚고 넘어가면 연방 정부의 그 조달 구매는 연간 약 5천억 불. 예, 그다음에 주정부, 로컬 정부가 약 5천억 불. 그래서 미국 정부의 토탈 조달 시장의 규모는 1조 달러. 한국 돈은 좀 잘 계산이 안 되지만 1조 달러입니다. 이 규모는 한국 정부에서 조달하는 거의 약 25배 규모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를 와서 보면 일리노이 같은 경우 약 100억 불, 그러니까 10 빌리언이 그 일리노이 주정부의 정부 조달 규모입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같은 경우에는 정보 조달이 크게 4개인가요? 4개 분야로 갈릅니다. 그러니까는 건설 쪽이 가장 큽니다. 건설, 우리가 맨날 보죠. 그 하이웨이 공사하고 있는 거. 그 시장이 약 8 to 9 빌리언 달러. 8 to 9 빌리언 달러. 그 다음에 일반 상품, 일반 서비스 시장. 저희가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센트럴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일리노이에서 별도 구매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구매하는 게 약 1 빌리언 달러. 그 다음에 캐피탈 보드,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 구매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은 뭐 매년 좀 플럭추에이션이 좀 심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주립대학에서 구매하는 거. 그래서 토탈 합쳐서 약 10 빌리언 달러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광고를 내보낼 때 정부 조달 사업의 기본 및 CV, 컨트랙트 비클에 대한 이해를 첫 번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컨트랙트 비클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은 컨트랙트 비클, 계약 차량,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계약하는데 차를 타고 하나?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좀 직역해서는 말이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랙을 하러 갈 때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것보다는 차 타고 가는 게 빠르겠죠. 네, 거기서 아마 제가 봤을 땐 그 유래가 된 용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랙트 비클이라는 용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조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많이 보실 텐데, 그 컨트랙트 비클이라는 거는 정부의 조달 사업에 참가할 때 받을 수 있는 우대 제도, 일반 제도가 아니라 우대 제도를 가지고 컨트랙트 비클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그 신문 광고에서 한인 기업으로서 추천하는 CV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한 20-30분 동안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그 유인물 중에서 한인 기업에 추천하는 정부 조달 우대 제도, 이 한 장짜리를 잠깐 봐주시면, 사실 이게 저희가 3년 동안 공부하고 경험한 거의 집약입니다. 네, 집약인데 제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부를 저희가 구분을 하면 연방정부, 주정부, 그 다음에 가깝게 시카고 시정부, 크게 이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정부가 이렇게 세 구분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생소하실 겁니다. 저희가 주정부, 시정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갖고 연방정부 구매에 어떻게 참석할 수 있을까? 미국 연방정부는 당연히 워싱턴 DC에 있죠. 그럼 거기서 100% 발주를 하면은 사실은 워싱턴 DC에 사는 분들만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의 구매가 아까 제가 5천억 불 그랬는데 약 80에서 90%가 국방 관련입니다. 그 중에. 자, 그건 저희하고 좀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별개로 하고 50 빌리언 50 빌리언이니까 500억 불인가요? 예, 50 빌리언 정도가 GSA라는 연방 정부 기관에서 구매를 합니다.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가 연방 정부의 일반 상품 및 서비스를 각 연방 정부들을 대신해서 구매를 해주는 정부 기관입니다.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농무부 뭐 이런 그다음 이민국 이런 데는 또 별도로 나와 있겠죠. 저 일리노이에. 그래서 그 여기서 얘기하는 연방 정부라 하면 워싱턴 DC가 아니라 그 미국에서 구매를 위해서 연방 정부의 개념을 약 10개로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연방 정부는 그레이트 레이크스 리전인데 그 5대호를 끼고 있는 6개 주. 저 위에서부터 보면은 미네소타, 위스콘신,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오하이오 이렇게 6개 주가 되겠죠. 6개 주가 연방 정부의 이 미드웨스트의 리저널 헤드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리노이에 있더라도 그 연방 정부의 구매에 참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인증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연방 정부에서 저희가 연방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CV 우대 제도는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핵심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제도는 그 SBA 8A라는 프로그램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그 혜택 중에 socially and or 했잖아요. socially and economically 해서 socially and economically 약자 그러니까는 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근데 저희 한인들은 사회적 약자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는 크게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다음에 스페니쉬, 그다음에 퍼시픽 에이시안 크게 세 구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은 당연히 퍼시픽 에이시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소셜리 디스어드밴티드 그룹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미컬리 디스어드밴티지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제 중소기업, 정확히 번역하면 소기업이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소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약 2,500만 불 정도까지 매출이 를 소기업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500만 불은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 벤더 등록할 때 보면은 NAICS라는 자기 업종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10개를 등록해도 되고 20개를 등록해도 되고 하나만 등록해도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다. 그럼 세탁소에 맞는 NAICS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른 맥시멈 1년간 매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넘었으면은 이제 소기업이 아닌 게 되는 거고 그 이내에서는 소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이나 매니팩처링 제조업이나 건설 쪽은 그게 좀 단위가 높고 그 다음에 리테일 쪽은 좀 단위가 낮겠죠. 개념적으로 홀세일도 조금 높고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
2,500만 불 정도가 소기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 참석하신 대부분들이 2,500만 불 이내라고 가정했을 때 SBA 8A라는 제도가 있는데 체류 신분은 이 회사의 오너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가 시민권자여야 됩니다. 연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여야 되고 51%의 지분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형식적인 주주가 아니라 데일리 오퍼레이션에서 그 운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 말로 바지 사장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데일리 오퍼레이션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감사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거 이제 신청할 때.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SBA 8A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인증서인데 받으면은 9년간 유효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면은 다른 인증서와 틀리게 그 여러분들이 이제 SBA 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기업청이지만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중소기업청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한국말 하면 중소기업청이죠, SBA. 그래서 우리는 맨날 SBA 론만 생각을 했는데 SBA라는 기관은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조직이죠. 예, GSA는 구매기관이고 그래서 SBA에서 GSA라는 정부 구매기관에 8A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를 23% 얼로케이션 하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방 제해놓고 50 빌리언 중에서 23%를 SBA 8A라는 서티피케이션을 갖고 있는 회사한테 무조건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할당을 안 해주게 되면은 연방 구매법에 위반이 될 테니까 큰일 나는 문제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그리고 SBA 8A 서티피케이션을 취득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또 있냐면은 SBA의 담당자가 한 명이 붙습니다. 붙어갖고 도와줍니다. 컨설팅도 해주고 뭐 자금 문제도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1대1 상담을 해주면서 이 회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9년만 하게 되는 거고 또 물론 중간에 매출이 급상승하게 되면은 뭐 졸업을 시키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제도입니다. 저희가 내는 텍스가 왜 비싼지 이런 데서 사실은 SBA 그 인력들이 다 나와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여기 아주 가까운데 어디가 있냐면은 하버 칼리지에서 SBA하고 계약을 해갖고 약 한 20명이 여기 히딩스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SBA 직원이 별도로 있지만 또 SBA에서 이런 하버 칼리지 같은 데 계약을 해갖고 하버 칼리지가 별도로 또 용역을 받아서 이런 거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금 내고 그런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저도 한 3번 정도 거기 가서 뭐 컨설팅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질문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오늘 핵심은 주로 주정부 시카고 정부가 되겠지만 자기 아이템인 주정부 시정부에 납품할 건 없지만 연방정부에 납품할 만한 건 있다 그랬을 때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언급 안 했지만 SBA 8A에 멘토 프로티지라는 또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SBA 8A 서티피케이션을 받았어요. 근데 소기업이잖아요. 2,500만 불. 내 실력으로는 1조 원짜리 뭐 하나 하고 싶은데 실력은 되는데 조직과 자금력과 이런 게 안 돼요. 안 되면 대기업 G하고 G가 멘토가 되는 거죠. 제가 프로티지가 되는 거고 그래갖고 조인트 벤처를 하면 정부에서 또 그걸 도와줍니다. 참 미국이 참 좋은 나라죠.
그래서 소기업 중에서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거나 그렇지만 여러 가지가 부족할 때도 그렇게 또 대기업을 끼고 정부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무한 경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좀 우리하고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큰 제도가 있다라는 그림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인증서 발행 기간은 SBA에서 하고 있습니다. SBA 8A라는 인증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DBE. DBE는 뭐의 약자냐면 Disadvantaged Business Enterprise. 개념은 SBA 8A와 같습니다. 그런데 참 유연자가 굉장히 뭐든지 복잡하게 보면은 해놨죠. 그냥 하나로 통일하면 되는데 개념은 같지만 요거는 특별히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교통부하고만 거래를 할 때는 교통부는 또 SBA를 인정 안 해줍니다. 네. SBA의 8A 서티피케이션 인정 안 해주고 자기네가 별도로 서티피케이션을 발행합니다. DBE라고. 개념은 SBA의 8A와 100% 같습니다. 네. 다만 서류 가다 양식이 좀 틀리고 그런 거지 개념은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리노이도 그렇지만 DOT의 그 구매 규모는 사실은 GSA보다 훨씬 크죠. 네, 한 5배 정도는 클 겁니다. 그러니까는 DOT 쪽하고 거래를 하실 분들은 DB라는 서티피케이션을 DOT에다가 신청해갖고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제가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SDB. SDB는 Small Disadvantaged Business. 조금 전에 말씀드린 SBA 8A와 DBE와 같은 개념이죠. 네, 100%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누구로부터 서티피케이션을 받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다 라고 연방정부에 그냥 등록을 해버린 겁니다. 예. 위에 두 제도는 인증, 허가고, 예. 세 번째는 그냥 등록 제도입니다. 예. 다만 뭐 자기가 허위 신고를 했을 때 나중에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혜택은 5%를 SDB에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SBA 8A 23%에다가 5% 더하면 28% 어마어마한 퍼센티지가 이러한 스몰 비즈니스 및 한인 기업,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SBA 8A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SDB는 자동으로 인정을 해주는 뭐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그죠? 네, 그리고 SBA가 9년인데 그걸 졸업하더라도 플러스 3년은 SDB를 자동으로 또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연방 정부 여기 6개 주에 있는 연방 정부 그게 어딘가는 뭐 연방 정부 그레이트 레이크스 두들겨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기관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네, 어느 건 어디에 있고 어디는 어디 있고 뭐 농모부는 어디에 있고 일리노이는 뭐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큰 그림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연방 정부와 거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주 정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주 정부는 BEP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 이게 한국말로 참 표현하기 어렵죠. 비즈니스는 뭐고 또 엔터프라이즈는 뭐냐. 똑같이 사업인데 하여튼 사업자 우대제도, 한국말로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BEP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BEP 프로그램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MBE, WBE, BEPD. 그래서 MBE는 참고로 저희 협회 영문명 약자가 시카고
KAMB입니다. 저희 협회 영문명이. 거기서 KA는 코리안 아메리칸, MBE가 여기에 해당되는 MBE. 저희 협회 이름이 KAMB입니다. 그래서 여기 MBE는 Minority Business Enterprise. 사실 오늘 이 세미나의 핵심이 이 MBE 제도입니다. 그래서 Minority Business Enterprise. 그다음에 두 번째 Women Business Enterprise WBE. 그다음에 세 번째 BEPD Business Enterpri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예,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네, 그래서 요 세 그룹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BEP 제도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는 BEP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 20%를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약 23에서 25%가 통계적으로는 결과치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 중에서 가장 할당을 많이 해주는 게 MB 쪽이 약 해마다 틀립니다만 13%에서 많게는 15%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MBE, WBE, BEPD. 자격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 MBE는 한인 기업은 100% 다 되죠. 예,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에서는 이코노미컬리는 관계 없습니다. 네, 소셜리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셜리 소수민족이죠. 그러니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당이 되고, BEP는 맥시멈 매출이 물론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7,500만 불, 75 밀리언 달러 연간 매출. 시카고에서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한인 기업 한두 개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75 밀리언 달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류 신분도 굉장히 또 완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소유권을 51%를 갖고 있는 분이 영주권자라도 가능합니다. 네, 아까 연방정부권은 시민권자만 가능했는데 이거는 영주권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인증서 발행기관을 보면 제가 주정부, CMS 및 시정부 이렇게 해놨는데 그 리마크 안에 보면 주정부가 CMS, IDOT 이렇게 제가 해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MS가 1년에 약 1 빌리언 달러, IDOT가 약 8 to 9 빌리언 달러를 구매를 하고 있는데 각각 별도로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아까 연방정부도 그랬죠. GSA에서 조달할 때는 SBA 8A를 가지고 들어갔고 DOT하고 할 때는 DB를 갖고 들어갈 때 한 것처럼 주정부의 일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CMS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CMS에 등록을 하면 되고 그 건설 쪽 관계되신 분들은 IDOT에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을 보면은 CTA, 시카고 트랜짓 오토리티, CTA, 기차, 메트로와 버스, 페이스, 그 다음에 쿡 카운티, 그 다음에 MWRDGC. 이거 좀 생소하실 텐데 저희가 좀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보면 서울시가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홍수 대책까지 다 세우고 있죠. 요새 뭐 또 재난본부가 만드신 것 같은데, 근데 시카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먹는 상수도물은 시티에서 비리 날라옵니다. 시티에서 비리 날라오는데 재산서 고지서 쫙 보면 MWRDGC의 포션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메트로폴리탄 워러 리클레메이션 디스트릭 오브 그레이터 시카고. 한국말로 또 표현을 하자면 이게 광역 시카고 하수 종말 및 홍수 대책 대처국 이런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연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리는 CMS 1 빌리언 달러하고 맞먹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한 규모의 조달을 하고 있다는 거. 조달 아이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MSDC 요것도 굉장히 저희가 특이하게 주목해야 될 사항인데 요거는 민간 기관입니다. Minority Supplier Development Council 이거는 전국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도시에 민간 협회가 있는데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거기 인증서를 인정해주는 여기서 말씀드린 인정의 개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MSDC에서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CMS에 비딩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에피데이빗, 기술서 나는 이런 걸 갖고 있다 와 서포팅 다큐먼트를 보내면 한 달, 두 달 정도 있으면 CMS에서 서티피케이션이 날라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 인증서로서 100% 취급해주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시간을 세이브될 수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주정부 CMS에서 받은 걸 가지고 IDOT에 들어갈 때도 유사한 개념으로 적용은 또 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특정 회사와 특정 정보기관과 타겟 아이템이 있다면 그쪽으로 다이렉트로 서티피케이션을 받는 게 더 쉽겠죠. 시간적으로, 여러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시리 오브 시카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시리 오브 시카고도 실제 구매로 봤을 때는 시리 오브 시카고, 그 다음에 스쿨, 예, 퍼블릭 스쿨,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포레스트 리저브 이런 식으로 또 갈릅니다. 실제 구매 행위 자체는. 그렇지만 서티피케이션은 시리 오브 시카고에서만 발행하고 있다는 거. 네, 그렇게 큰 개념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아까 연방정부처럼 그 교통분야 메트라. 그래서 제가 메트라도 그렇게 해당이 되는지 덜 몰랐는데 지난달에 제가 전시회 가갖고 회의하는 과정에 메트라 MB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MB를 안 받는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와갖고 왜 안 받느냐. 그러니까 메트라도 결국은 교통이잖아요. 예. 예, 교통이다 보니까 MB 서티피케이션을 인정을 안 해주고 DBE 좀 더 어려운 DBE 즉 Socially and Economically 양쪽을 다 충족해야지 되는 DBE 서티피케이션을 별도로 받아야만 그 메트라나 그 IDOT는 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Small Business Set Aside. 요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인증서는 주로 입찰에 들어갈 때 사용이 되겠죠. 예, 입찰 들어갈 때 별도 그룹 나눌 때 무한 경쟁 아니라 정부에서도 빨리 자기네 그 오블리게이션을 채워야 되니까 나눌 때 사용하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구매관들이 굉장히 피곤하겠죠. 입찰이라는 게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거니까 자격만 되면 그러면 정부 구매관 입장에서는 연간 구매법에서는 25,000불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5,000불에 대해서 이상은 뭐든지 입찰에 붙여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관 입장에서는 3만 불 되면 막 100개씩 들어오면 200개씩 들어오면은 그거 일일이 새로운 회사 매번 될 때마다 굉장히 또 어렵겠죠. 그 프로세스가.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부 구매관의 업무 로드도 줄여주고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5만 불 이내에서는 65개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구매관이
입찰 없이 자기 재량으로 수의계약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65개 업종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로 건축 쪽, 그다음에 뭐 어렵지 않은 겁니다. 어렵지 않은 재화나 용역 65개에 대해서는 주정부, 이건 서티피케이션이 아니라 그 주정부에 등록을 하게 되면, 예, 그럼 하면서 이제 자기 업종의 코드를 넣겠죠. 넣으면은 자동으로, 예, 거기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다 아까 하나 깜빡한 게, 아까 연방정부 SB 8A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400만 불까지 4밀리언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에는 5밀리언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시정부를 보겠습니다. 시카고 시정부는 인증서 발행기관 및 구매기관이, 아까 주정부는 CMS라 했는데 DPS, Department of Procurement Services. 그래서 마찬가지로 컨셉은 주정부와 동일합니다. BEP 제도가 있고요. BEP 제도 중에서 MBE, WBE, BEPD 세 개로 갈라지고 있고, 적용은 똑같이 영주권자, 시민권자. 다만 인증서 발행 기관만 이제 DPS가 하고 있고, 구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부 뭐 등등, 그다음에 퍼블릭 스쿨인데, 예를 들어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런 걸 펴내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1년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품목을 구매하겠다, 이런 걸 펴내고 있어서 이런 거는 뭐 무료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은 뭐 사실은 제가 또 나눠드린 별표에 그 웹사이트들이 쭉 있는데, 시간 되실 때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뭐 자료는 거의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큰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제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세미나가 끝날 때, 저희가 이제 2부 있고 3부가 있는데, 끝날 때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정보 조달이 가능하다 안 하다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갖고, 또는 내가 오늘 현재 하고 있지 않더라도 추가할 수 있다니까, 등록할 때 꼭 자기가 취급하지 않는 아이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취급 가능한 아이템을 할 수 있다 없다 반드시 가르시고,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서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내가 어디를 타겟으로 할 거냐, 주정부의 CMS를 타겟으로 할 거냐, 시카고의 퍼블릭 스쿨을 타겟으로 할 거냐, 네이트럴 타겟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연방정부로 갈 거냐를 정하시면, 그때부터는 사실 뭐 구글에서 얼마든지 검색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정보는. 근데 그 방향 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사실 8시를 딱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8시 반에 음식이 이제 끝나니까 브레이크 저희가 한 15분 정도, maximum 한 20분 식사 아까 좀 부족하신 분들